다음은 원자재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원자재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근데 혹시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일단 악재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제재가 계속 강력하게 나왔어요. 5월 12일에 보시면 리커창 가격 안정화를 강조를 했고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는 상해 선물거래소 원자재 거래 관련해서 증거금이 상향됐습니다. 철근하고 핫코일에 대한 선물 계약에서 증거금이 8%에서 10%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이제 그 100억에 저희가 이제 선물 거래를 하려면은 증거금 8억이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2억을 더 태우라는 거죠. 10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국무원에서도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좀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과거에도 보면 중국 정부가 했던 행동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원자재 시장에.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수수료나 보증금을 인상한다. 이거죠. 증거금 상이야. 그러고서는 관련 기업들을 만나서 공기를 좀 잡는다. 야, 조용히 좀 잘해봐봐. 우리가 뭐 좀 손보기 전에. 그러고서는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대출이나 자금 조달 관련해가지고서 좀 옥죄기 한다. 타이트하게 매겨버린다. 이런 방법들을 쓰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을 잡으려고 했던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세를 바꾸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하지만은 정책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고 이번 주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주말에 NDRC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있거든요. 여기에서 5개 국가기관하고 이제 그 같이 해가지고서는 원자재 관련 저기 중국 기업들 면담을 했다고 해요. 이 원자재 관련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생산 업체 등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죠. 관련 기업들 만나서 공기를 좀 잡는다는 게 면담한다는 뜻이거든요. 면담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날에 NDRC에서 원자재 시장 가격 조작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얘기 나오면서 또 원자재 시장 한번 박살 났었죠. 철강주도 막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26일 날에 은보감회라고 있어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여기에서 아까 이제 여기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언급드렸었는데 상품 선물 연계된 상품에 개인 고객 판매 중단을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요것도 한번 기사를 살짝 한 번만 보실게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발로 중국 당국 자국 금융사에 원자재 선물 관련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뭐 일단 말은 이렇게요. 이번 요청은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사들의 현재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한 계약도 청산하라고 주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런 상품 퇴출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익명의 소식통이 올해 이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진짜 이제 속내가 나오는 건데 왜 이랬을까 중국 당국이. 그러면 이런 움직임은 이제 원자재 관련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기적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국 내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겁니다. 자금 관련해 가지고서 뭔가 옥죄기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중국 정부가 과거에 원자재 시장을 잡고 싶을 때 썼던 방법들이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싹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날에는 국무원에서 원자재 시장 투기나 사재기에 대한 경고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 다 나왔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러면 이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규제가 8분 응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원자재 시장이 일단은 바닥 아니야? 뭐 단기로 봐서는 이런 바닥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주 후반에 가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빠지다 좀 반등을 했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란입니다. 결국 이란의 그 지금 규제받고 있는 물량이 과연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느냐인데요.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뭐 서방에서 자꾸 막으니까 중국 쪽에 붙을 수밖에 없죠. 이제 로하니하고 시진핑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시진핑이 이제 이란의 핵 합의 복귀를 지지한다, 이란 편을 들어준 거죠. 근데 지금 IAEA에서 핵사찰은 1개월이 연장이 되었고 최장. 그 다음에 이란 외무부에서는 회담에서 좀 그 빈에서 지금 회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의견 차가 좀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런 두 이슈 때문에 이번 주에 유가가 좀 올랐었죠. 그래서 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워낙에 내게 이슈가 된 지가 이제는 좀 돼가서 좀 떡밥이 좀 오래돼서 막상 전격 합의했다고 해도 뭐 유가를 그렇게까지 끌어내릴 요소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반면에 또 지금 봐서는 뭐 이게 약간은 또 지지부진해서 지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뭐 원자재의 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 이란은 약간은 좀 양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국 제재 걱정 요즘 아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에 있어서 중국이 전형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정책들은 지금 거의 다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즉 이제 시장에 나올 악재는 다 나왔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5번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